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249쪽입니다. 4번 도시개발조합이고요. 그러니까 조합, 그러니까 공익사업 시행자이죠. 인격 갖추고, 그러니까 양과 1번 설립인가 등기 성립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양과 1번, 동그라미 1번 해설. 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해서 설립한 조합.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이죠. 대한민국 토지소유자 아니고 지구상 토지소유자 아닙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들로 조합을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그러니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 설립하게 되므로 도시개발구역 정해달라고 제한할 수 없다. 곧 보겠습니다만 공익사업이므로 조합 설립인가가 있으면 3분의 2, 2분의 1 있으면 거기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도 강제가입되는 겁니다. 세 번째 점, 그러니까 모든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됐죠. 모든 토지가 조합에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살 게 없죠. 수용할 게 없다고요. 수용이 안 됩니다. 일부 수용도 안 되죠. 혼용도 안 되는 거고요. 오로지 전부 한지 때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2번 전부 한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만 조합을 설립하는 거고, 동그라미 3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된다. 시행자, 그러니까 개발계획 상황이니까 지정권자가 하는 거죠.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된다. 다음에 인가받은 거 변경하려면 변경인가 받아야 되고 그 절차 그대로. 경미한 변경, 소재지 변경, 공구방법 변경, 경미한 변경 때는 신고하면 된다.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2번에 7명 이상이 나서서 동그라미 4번 면적 3분의 2 이상과 다음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동그라미 5번 토지소유자는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 설립인가 신청, 관청의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6번 조합은 법인이고요. 동그라미 7번 등기를 해야 성립된다. 등기를 하면 성립된다. 설립인가를 받았으면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다음 주요 30일 내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등기를 해야 된다. 동그라미 8번 조합에 대해서는 두째 줄 민법 중 사단 법인 규정을 준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표에서요. 민법의 인격 갖추기가 자연인과 법인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칸요. 자연인, 두 번째 칸 법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인은 언제 인격 갖추게 되고요. 응행에 태어날 때요.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다리까지 나와야 되고요. 형법에서는 머리만 나오면 인격이고요. 두 번째 칸 법인은 언제 인격을 갖추게 되고요. 알린 때죠. 등기한 때입니다. 법인 중에 사람이 모인 사단법인도 있고 돈으로 뭔가 일을 하는 재단법인도 있죠. 됐습니다. 다 끝났죠. 조합은 자연인이다. X. 법인이죠. 조합은 응행에 태어날 때 인격 갖춘다. X. 등기한 때 인격을 갖추게 되죠. 그러니까 조합은 재단법인이다. X. 사람이 토지 소유자가 모인 사단법인이죠. 그 두 번째 표에서요. 개발법 도시개발조합, 도시정비법 정비사업조합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넷째 줄 공익사업 시행자, 행정처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인격 갖춰야 된다. 사단법인이고 세 번째 칸 주택법의 주택조합은 넷째 줄이요. 민법에 그러니까 단독소유, 공동소유, 공동소유에 합유, 공유, 총유가 있는 그 총유에 해당하는 그 비법인 사단입니다. 거기는 등기가 없습니다. 근데 그쪽 가서 보시고 양과 1번 조합원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공법에 여러 번 나오는데 또 공법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자주 접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몇 년 전 대통령 탄핵 때 초등학생들 겨울방학 내내 헌법 공부한다고 그런 적 있었잖아요. 누구라도 다 아는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좀 큰 고등학교 동창회 수첩에 아니면 큰 배드민턴에 회칙에 다 이런 그림이 비슷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죠.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고요.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5천만 국민의 약속 뭐가 있고요? 헌법이 있고요. 조합은 1000명이라고 치죠. 1000명 조합원 약속 뭐가 있고요? 그러니까 정관이 있죠. 대한민국 중요한 건 5천만 국민 투표로 결정해야죠. 헌법 개정이나 대통령 선출이나. 그러니까 5천명,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1000명 투표로 결정해야죠. 조합은 총회가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매번 모일 수 없으니까 300명 국민가 대표 뽑아놨죠. 국회의원이라고 쓰고 국회의원이라고 읽는다.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300명 중에 한 10명 정도는 착한 사람들이죠. 아무튼 그렇고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20명 대표를 뽑아놨습니다. 그게 뭐고요? 대의원. 대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대의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도요. 그러니까 헌법에 정해진 것, 국민투표로 정한 것, 또 국회에서 정한 것 집행하는 행정부가 있듯이
정관, 총회, 대의원에서 선거 집행하는 집행부 임원이 있습니다. 이 그림 이거 대한민국 대통령 가장 하급의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심부름꾼이죠. 우리가 월급 주잖아요. 조합장 저 아래에 있는 하급인 겁니다. 조합장이 주인 행세했다가는 그 조합은 이미 난리가 아닌 거죠.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대의원 20명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20명이면 좀 얘기가 복잡이잖아요. 아무튼 개수는 사람 수는 빼겠습니다. 자, 가시죠. 양권 2번 조합원, 동그라미 1번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간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토지 소유자면 찬성 반대 관계없이 조합원이 된다. 강제가입. 동그라미 2번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참고 주식회사는 주주, 일주, 1표이죠. 한 사람이 주식 1개 갖고 있습니다. 1표. 한 사람이 10,000개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 손들면 10,000표이죠. 근데 여기는 협동조합 원리가 적용되는 조합이라고요. 협동조합은 크든 작든 똑같이 1표이죠. 조합의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어요? FC 바르셀로나, 풋볼클럽, FC 바르셀로나 조합이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 친구들은 광고, 상업 광고보다도 유니세프 광고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요, 지중해 해안에 큰 요트 갖고 있는, 아무튼 떼부자, 거기 100만 유로를 한 10억 원 넘게, 1000만 유로예요. 한 100억 원 넘게. 그 출자한 그 사람도, 그 할아버지도 1표. 5살짜리 꼬마 1유로 낸 꼬마도 1표인 거죠. 똑같이 1표입니다. 우리나라 조합 또 뭐가 있고요. 서울우유는 조합이죠. 아무튼 지금은 어떤가요? 옛날에는 조합이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조합 똑같이 1표입니다. 좀 생각하고요. 양보할 3번 정관이 있죠. 정관 아까 7명 이상이 3분의 2,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정관 포함해서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는다는 거죠. 중요한 약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양보할 4번 총회, 당연히 총회가 있어야 되고, 동그라미 2번 의결권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에 둘 수 있다. 대의원에 둘 수 있다. 참고로 도시정비법에서는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여기는 개발되지 않은 곳입니다. 개발되지 않은 곳. 어느 시골 마을 떠올려 보자고요. 시골 마을이니까 그냥 마을에 관해서 회의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땡땡. 동민 여러분, 마이크 잘 나와요? 동민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개발사업 조합총회가 있으니까 다들 모이세요. 개똥이 엄마가 고구마 삶아온대요. 아무튼 소똥이 아저씨 읍내 나가셨으면 저녁에는 꼭 들어오셔야 되고요. 이따 저녁 때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졌어? 그게 뭐예요? 조합총회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어수선하게 대의원 안 뽑아도 회의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요. 둘 수 있다. 도시정비법은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건축, 서울의 재건축, 그 낡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소유자 100분의 7, 7%만 살고 있고 93%는 다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거기 살고 있지 않다고요. 대의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어지간한 거 결정 안 하고 대의원회. 따라서 중요한 5가지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기획반 개발계획 수립 변경, 니은번 환지계획 작성 변경, 디귿번 정관의 변경, 1번 조합 임원의 선임과 해임, 미음번 조합의 합병과 예산. 5가지는 총회에서만 결정한다는 거죠. 바로 이 5가지는 총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다는 거고, 참고 실시계획은 이거는 설계도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사업에서는요. 그 아래 표에서요. 252가 표에서 첫 번째 칸 총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칸 도시개발조합.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세 번째 계획 환지 결정.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조합원 전체 약속 정관. 조합 집행부 임원. 조합 간판 내릴지 말지. 5가지는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세 번째 칸 정비사업조합. 정비사업조합은 첫 번째 구역은 행정청 권한이고 또 이제 행정에서 이루어진 요건에 따라 정하는 겁니다. 그건 얘기할 게 없고, 그다음에 몇 평짜리 몇 채 지을지 설계도를 정비법에서는 사업 시행 계획, 그다음에 누가 어디 받을지 환권 계획을 관리처분 계획, 그다음에 천명 약속, 정관의 변경, 집행부 임원의 선임과 해임, 조합 간판 내릴지 말지 그 5가지에 기타 8가지에서 13가지는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양과 5번 임원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조합장 이사감사가 있고, 동그라미 2번 뭐 임원은 당연히 조합원 중에서 뽑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아까 땅 하나를 480명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몇 표요? 한 표. 그 중에 개똥이 한 표. 개똥이로 정했다고요, 대표를. 그러면 개똥이가 여기 어차차 임원이 될 수 있지. 손도 못 드는 사람이 임원이 될 수는 없다고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되고, 총회에서 선임한다. 동그라미 3번 조합장 이사회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장 이사가 건설회사 지가 갖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건설을 맡길 게 있다고요. 지가 와서 지가 지 회사 떼돈 벌어 나가고 조합에 피해 주고 그런 거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회사 입찰에 아예 못 들어온다는 건 아니고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동그라미 4번 하나하나 열심히 하라고요. 겸할 수 없고, 동그라미 5번 다음은 뭐 그러니까 임원이 될 수 없다. 뭐 작은 3번에 2년 그러니까 금고 이상 형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고 어찌저찌고 그러니까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반성의 시간을 가지라고요. 뭐 그런 거에 비슷한 것은 결격 사유는 저 중개법에서 많이 배우고 계시죠. 여기서는 아무튼 숫자 2년 반성의 시간을 가지라고요. 반성 두 글자 몇 년이요? 2년 동안은 나서지 마라는 거죠. 그다음에 양과 6번 경비와 뭐 경비 등이 있습니다. 뭐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둘째 줄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조합원에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둘째 줄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합은 시군구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다음 쪽이요. 징수는 행정처분, 행정청에서만 한다고요. 저 앞에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끝날 때 허가 위반, 법 지켜야 된다. 법을 위반했다고요. 명령 때렸습니다. 근데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 관청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징수, 이행, 대집행, 이행강제금 등이 있었습니다. 징수는 행정처분, 행정청에서만 한다고요. 조합은 징수할 수 있다. X. 조합은 행정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점 시군구가 대신 걷어주고 셋째 줄 징수한 금액의 4%를 띈다. 100 걷었으면 시군구가 100 걷어주고 4 먹고 96을 조합에게 준다. 무슨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합. 여기까지가 1장, 2장이 끝난 거죠. 첫 번째 게 개발계획으로 위치결정. 그러니까 1절이요. 지정과의 정가 제한. 2절 내용과 기준. 그러니까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 기준 등이 있었죠. 3절 절차. 100만 이상이면 보너스 공청회. 4절 규모와 분할 결합. 5절 지정 효과. 6절 시행자와 조합까지가 있습니다. 뭐 시행자에 전부 한지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소유자 조합 제끼고 지방 등 언제요? 일병되면 반반해진다고요. 전방 근무가 아니라 지방 근무하면 일병 되면 반반해지고요. 시행자 변경 1, 2번번 때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조합이 있었죠. 자, 여기까지 해서 2장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3장 시행자가 설계도를 써내는 거죠. 그러니까 굵은 1번, 동그라미 1번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점 실시계획에는 설계도서 등이 포함되고 동그라미 2번 실시계획 첫 번째 계획에 어긋나면 안 되죠.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아까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된다. 아까 뭐 긴 복잡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굵은 2번 실시계획 작성인가 고시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뭐 첫 번째 계획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권리 변환 결정한다. 이런 건 이미 다 했고, 두 번째 표에서요. 그러니까 그 국시대 지가 시행자면 지가 지한테 인가할 리는 없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지금 표가 두 번째 표 254 제일 아래에 있는 두 번째 표가 5칸이라고 치면 세 번째 칸 지정권자 지가 시행자면 하급청 의견 듣고 나 이렇게 작성해다. 고시 발표하면 끝나고 아랫줄이요. 지정권자가 아닌 시군구와 행정청의 아닌 자는 인가 신청을 넣죠. 그러면 지정권자가 하급청 의견을 듣고 이렇게 올라온 것을 내가 최종적으로 확정, 인정, 인가한다. 인가하고 고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칸에 그러니까 아니 실시계획 인가를 지정권자가 한다는 건 당연하죠. 위치 결정 지정권자, 그다음에 설계도 결정 지정권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세 번째 칸에 뭘 가고요? 하급청 의견 청취라고요. 다음 쪽 255쪽 위에 있는 공람, 공청회, 기타 등등은 다 보셨고 이미 다 앞에 있었고요. 그중에 다섯 번째 칸 하급청 의견 청 공람, 주민의견 청취가 아니라 하급청 의견 청취라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 인가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면 시도사 대도시장 의견
시도사가 지정권자면 소규모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괄호 하급청 의견을 듣고 인가한다. 수용방치인 경우 의견을 구할 주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청형 구, 그러니까 특광도, 그러니까 시군구가 있습니다. 그러고요. 그 중에 시에 대도시가 있죠. 국토부 장관이면 하급청 의견, 그 다음에 시도지사면 시군구의 의견을 듣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고요. 수용대상 목록이 정해졌습니다. 토지부상법 이 목록 확정되면 1년 안에, 그러니까 1년 플러스 1년, 1월, 그러니까 1년 플러스 1월 안에 그러니까 수용이 다 끝나요. 이거는 지금 두 번째 계획 설계도 세 글자 몇 년요? 3년 되기 전에 지금 설계도를 내는 거죠. 합니다. 수용이 완성됐다고요. 돈 주고 다 사드렸죠. 다 내보냈습니다. 다 나갔어요. 주민이 있어요? 없어요? 주민이 없잖아요. 여기들을 주민이 없다고요. 주민이 없으니까 주민의견 청취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뭐요? 누구 의견이요? 하급청 의견이라도 듣고 가라고요. 하급청 의견 청취인 거죠. 됐고요. 뭐 동그라미, 그러니까 3번에, 그러니까 뭐 원스톱 서비스, 뭐 날짜 20일 등 생략합니다. 다음 장 와서요. 256쪽에 굵은 3번, 그러니까 실시계획 고시의 효과. 양과 1번, 해당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1번, 실시계획 고시한 경우 고시된 내용 중 지구단위계획 등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은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괄호 개발법 실시계획에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 포함된다. 그 하나하나마다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해당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지금 이 실시계획에 뭐가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뭐 그리고 그러니까 기반시설, 여기 도로, 수도, 하수도 등등등 이런 거 다 포함되겠죠. 이런 거 지금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토계획법에서요. 그러니까 너 지 잘 걸렸어. 너 니네들 다 수도 일로 와.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절차 거쳐서 결정하고 도로 들어간다고? 기반시설 니네들 다 수도. 국토계획법 절차. 수도 들어간다고? 니네들 다 수도. 국토계획법 절차. 그러고 있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 말라고요. 이것도 비슷한 절차 거쳐서 이미 온 거고 사람도 갖고 오르니까 요거 이 법에서 실시계획 아까 하급청 의견 듣고 인가를 하면 해당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된 것으로 치자는 거죠. 그쪽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무슨 이름에 본다 듣고 써요. 보시자고요. 옛날에 여기에 논두렁 밭두렁 있어서 경운기길 하나 내기로 한 게 있었습니다. 경운기길 내기로 한 게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이 설계도에서 노란선 신장노선을 이렇게 잡는다고요. 그럼 신장로도 이렇게 잡고 경운기길도 내고 그래요? 아니죠. 이게 더 새 계획이고 이게 더 이 특별법에 따른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운기길은 자동방으로 없어진다. 다른 큰 도로가 만들어지니까요. 그것을 저촉되는 사항은 이 발표된 내용으로 바뀐다. 자동방으로 바뀐다. 양과 1번 감지자증 갖고는 나온 적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획 설계도는 내기할 게 없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4장. 이제 이거 환지 계획은 환지 방식 대기고 4장 수용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다음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수용 때는 다른 계획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수용으로 가게 됩니다. 돈 주고 사드리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1절, 그러니까 굵은 1번, 동그라미 1번, 조합은 아까 전부 환지 때만 만들죠. 수용 때 나타날 수가 없고 조합을 제외한 모든 시행자는 그러니까 수용,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2번 민간 수용 요건, 일단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그러니까 다 공익사업 시행자니까 다 뭐 할 수 있어요. 수용할 수 있죠. 민간은 수용할 수 없다. X요. 공익사업 시행자니까 수용을 해야죠. 그래서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이 수용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민간 수용 요건이 걸리는 거죠.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민간 수용 요건, 국가지방 공기업 제외한, 행정청 공기업 제외한 민간 시행자는 사업자용 토지 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3분의 2 이상 소유, 2분의 1 이상 동의. 그 숫자 꼬아서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6번, 7번
시설사업, 민간 수용 요건까지 합치면 8번인데 8번 동안 다 뭐라고요? 민간 수용 요건이라고요. 국가는 일정한 요건 갖춰야 수용할 수 있다. X. 지방 요건 갖춰야 수용할 수 있다. X. 공기업 요건 갖춰야 수용할 수 있다. X. 행정청이 아닌 자는 요건 갖춰야 수용할 수 있다. X인 거죠. 공기업도 요건 필요 없잖아요. 공적 주체가 아닌 자는 요건 갖춰야 수용할 수 있다. 맞죠? 민간은 요건 갖춰야 수용할 수 있다. 맞지만 행정청이 아닌 자는 요건 갖춰야 수용할 수 있다. X라고요.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국가, 지방, 행정청, 공기업, 민간, 행정청이 아닌 자, 국가, 지방, 공기업까지 공적 주체, 민간은 민간. 아무튼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18회 시험에서는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갖고 나온 문제가 12문제. 그중에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거기에 정답 걸린 게 이 구분 갖고 정답 걸린 게 6문제. 그래서 적이 있었다고요.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민간 수용 요건입니다. 다음 쪽 가세요. 그러니까 수용에 대한 얘기이고 그 표의 세 번째 칸이죠. 그 제일 위에 표에서요. 강제매수, 봉기사업을 위해서 사익의 희생을 요구하는 게 수용. 그러니까 공적 주체는 요건 필요 없다. 민간 수용 요건.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받아야 된다. 시설사업, 도로 만들 때요. 그 다음에 개발사업, 수용 방식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요. 두 번째 표. 그러니까 시설사업,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 즉 민간 수용 요건. 두 번째 칸, 개발사업 수용 방식에서 민간 수용 요건,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쪽수 2분의 2 이상 동의 됐고, 세 번째 표요. 개발법 분수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제한하려면, 지정과의 총괄 제한, 민간 제한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 두 번째, 민간 수용 요건,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 세 번째, 네 번째 쪽에 있는 네모 3개요. 환지 방식일 때 환지하려면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2 이상의 동의. 환지할 때는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정하는 게 원칙. 조합 만들려면 면적 3분의 2 동의,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받아야 된다가 있었죠. 다음 굵은 3번이요. 수용에 대한 법이 있죠.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는데 근데 그 법 따르면 되고 이 법 특별법에서 특별히 정한 게 있다고요. 동그라미 1번. 수용에 대해서는 수용에 대한 법, 토지보상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수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토지보상법 이제 수용이요. 이걸 내려서 쓰죠. 그러니까 수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법 개발법에 조금 써진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일반법이 뭐라고요? 토지보상법이죠. 수용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동그라미 1번. 근데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의 일반 내용이 아니라 개발법에 써진 내용이 있다고요. 특별법에 써져 있으면 이 법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칠판 저쪽 보시죠. 칠판 이쪽 하세요. 아까 수용 대상 토지 등의 목록이 첫 번째 게 이미 개발 계획 때 발표가 됐죠. 목록 발표했는데 목록을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요. 그러니까 목록이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목록 A가 발표됐으니까 이 법에서 목록 B 복사 또해와 할 필요가 없다고요. 어려운 거 아니죠. 목록 발표했으니까 목록을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 목록 발표했다고요. 언제요? 개발 계획 때 목록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 법의 목록, 토지보상법의 목록이 뭐예요? 사업인정이라고요. 사업인정서, 사업인정입니다. 목록 발표됐으니까 목록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 목록 발표했으니까 사업인정 낼 필요가 없다. 목록 발표했으니까 사업인정 고시가 발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토지보상법 주정할 때 개발법 개발계획으로 수용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세부 목록 고시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대상 토지의 목록을 확정 발표하는 게 주 내용인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3번. 재결 신청. 그러니까 다 사들이는데 계속 얘기가 뭐 반복되는 겁니다만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협의가 안 되면 강제 매수를 하는 거죠. 그 강제 매수를 두 글자 뭐라고 불러요? 수용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그러니까 시행자가 A, B, C 중에서 A와 B는 협의가 잘 돼서 사들였습니다. 근데 C가 버티고 있습니다. C 보상금 얼마로 할지 결정해 주세요. 결정 신청.
뭐라고 하고요? 결제 신청까지는 인정해 주겠는데 요걸 말장난 무슨 신청이요? 재결 신청을 하는데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아무튼 우리 시험법은 아닌데 1년 내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특별법이니까 1년 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된다. 우리 시험공법에 토지보상법 수용과 관련된 게 4번 나오는데 4번이요. 공익사업,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리고 공적 주체가 주택법에서 공적 주체가 국민주택 지을 때 수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그때 사업인정 나오고 그때 재결신청 나오고 사업인정은 목록이 어느 문서에 들어있냐 그 목록이 들어가 있는 문서가 발표가 되면 이쪽 목록 필요 없다 3번, 4번 다 똑같은 거니까 됐고 여기 재결신청 우리 시험공법 4번 다 언제 안에만 하면 된다고요?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된다. 258 제일 아래 동그라미 3번 재결신청은 토지보상법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계획성한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해야 된다.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된다. 수용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을 따른다. 두 가지는 토지보상법 수용에 대한 일반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법의 특별법, 이 개발사업에 대한 특별법, 이 법 규정을 준용한다. 동그라미 2번 목록 발표됐으면 목록을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 재결 신청은 시행기간이면 된 거죠. 여기까지를 보셨고요. 이제 다음에 그러니까 수용 방식의 사업으로 가게 이제 이어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데요. 보시자고요. 먼저 굵은 1번 해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수용 방식이 뭐였냐면 계획적 책임 도시개발 등 단지 시가지에 집단적 조성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럼 그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그러니까 수용 방식이요. 대상 땅이 있습니다. A 소유자, B 소유자 등등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거기를 시행자가 다 돈을 주고 다 매입을 하는 거죠. 그 매입을 해서 전체 땅을 시행자 하나의 소유로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요. 거기를 조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팝니다. 뭐 아파트 건설회사에게 팔고 백화점 업체에 팔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 방식이 뭐라고요? 집단적 대규모 조성과 공급입니다. 큰 땅 만들고 이게 좀 너무 큰가요? 너무 짜잘짜잘한가요? 축구장 300개는 돼야지 한 토막이 한 토막이 이렇게 그 판교를 6개로 쪼개놓으면 150만 축구장 150개 그것 갖고 못 탔어요. 한 덩어리가 그래도 축구장 300개는 돼야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해서요. 집 하나로 만들어 놓고 크게 세 토막 낸다고요. 대규모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대규모 단지를 판매하는 거죠. 공급하는 겁니다. 이게 수용 방식이라고요. 다 사들여서 다 밀어서 없애고 둘둘둘 큰 땅 성 그어서 큰 땅 만들고 큰 땅을 팝니다. 집단적 조성과 공급, 대규모 단지의 조성과 공급이라고요. 다 사들이는데 100이 든다고 치죠. 그 다음에 조성하는데 50이 든다고 치죠. 그래서 150을 다 부어야 그 다음에 판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뭐 판매했을 때는 얼마나 팔겠고요. 많이 붙이면 욕먹죠. 나쁜 사람. 너무 나쁘네. 욕심을 너무 부려도 한계가 있지. 알았어. 많이 안 붙여. 나 진짜 많이 안 붙여. 동그라미 딱 하나만요. 150 들었으면 1500 가져간다고요. 뭐 많이 안 붙였잖아요. 동그라미 하나 붙였습니다. 뭐 그런 거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건 나중 문제고 일단 이 150 이것도 귀찮다고요. 그래서 이 100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 100을 주고 사들이는 거죠. 근데 100 이게 귀찮아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 중에 그러니까 60은 딱지로 주는 겁니다. 60은 딱지로 주고 현찰 얼마만 갖고요? 40만 갖고 사드립니다. 나중에 이 땅 살 업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살 업체, 백화점 이제 뭐 중에 뭐 요만큼만 뭐 무슨 큰 마트, 무슨 마트 하나가 들어간다고 치죠. 너네들한테 너 나중에 내 땅 살 거지? 살 거니까 너 돈 많잖아. 좀 땡겨줘. 얼마? 5천만 원.
2천만 원. 그러니까 한번 여기서는 한 50만 땡겨서 쓴다고 치죠. 50을 땡깁니다. 50을 땡기면 그 50과 50이 서로 벌충이 되는 거죠. 뭐 꼭 그 이 돈이 꼭 이 돈으로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다 합쳤을 때요. 아무튼 하얀색으로 가면 얼마가 있어요? 150이 있어야 사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그걸 팔게 되는데 사들이는데 60을 딱지로 다음에 나중에 땅 살 사람한테 50을 땡겨서 받았으니까 현찰 얼마만 있으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40만 있으면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의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고요. 이 딱지를 뭐라고 하고요? 토지상환채권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땡겨줘 얼마? 뭐 2천만 원 땡겨줘. 옛날에 뭐 개구 콘서트 말고 뭐가 있었죠? 이쪽에 뭐가 있었는데요. 뭐 거기 비둘기 합창단 있었고요. 땡겨줘 얼마? 2천만 원 땡겨줘. 뭐 그게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얼마요? 선수금. 먼저 땡겨받는 것을 선수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집단적인 조성을 하는 겁니다. 새 땅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쌍 밀고 거기다가 그다음에 땅 반듯하게 만들고 평평하게 만들고 이제 새 아파트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 도서관 가서 보시겠지만 도서관 참 뭐 이렇게 뭐 빛가반짝 만들어 놓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막 자리가 막 뻥뻥하게 있어가지고 들어가려고 자리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빈 자리가 너무 많을 정도로 아니요 좌석은 꽉 차 있는데 아무튼 도서관 규모에 비하면 열람석 자리가 적죠. 들어가 있는 사람 수가 적다고요. 아무튼 그래서 공간이 아주 뭐 널찍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중에 한 예로 어린이 도서관 보자고요. 어린이 도서관에가 뭐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그러니까 콘크리트 만들어 놓고 거기다 어린이들 집어넣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동산도 있고 또랑도 있고 산토끼도 뛰어놀고 그러니까 개구리도 폴짝거리고 있으면 훨씬 더 재밌는 어린이 동산이 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또랑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옆에 언덕이 있는데 여기는 밀지 말자고요. 여기는 밀지 말고 그 또랑 그대로 그리고 그 언덕 그대로 살려서 하자고요. 그러면 애기들 와서 훨씬 재밌어하고 즐거워할 거잖아요. 여기는 조성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조성하지 않은 땅, 손대지 않은 땅, 원래 땅 그대로 쓰자. 원래 땅 그대로 쓰자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원형지라고 합니다. 다음에 공급을 하는 거죠. 공급합니다. 이제 공급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공급 방법. 공급할 때 얼마에 팔 거냐? 공급 가격이 있는 거죠. 이상 네 덩어리가 수용 방식에 이어지게 됩니다. 수용 다 돈 들여서 사서 조성해서 크게 파는 겁니다. 비용 부담이 크니까 살 때 종이딱지, 토지상환채권, 땡겨줘 얼마? 50, 선수금. 조성하는데 조성하지 않은 땅 원형지. 그 다음에 파는데 어떻게 팔 거냐? 공급 방법, 얼마에 팔 거냐? 공급 가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잠깐 쉬고 2절 이하 내용들 보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